안녕하세요. 시네플레이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요즘 홍콩 영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홍콩 영화는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가 바로 골드핑거입니다. 일단 무간도 이후 양조위와 유덕화가 무려 20년 만에 만난 영화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감상 포인트인데요. 골드핑거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원래 유덕화가 불같은 에너지를 가진 배우라면 양조위는 잔잔하고 차분한 물같은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골드핑거는 그런 두 배우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쾌감을 줍니다. 골드핑거는 홍콩의 1980년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조위가 연기하는 청이에는 홍콩 경제를 주무르는 황금 제국 카르멘 그룹을 이끌고 있죠. 카르멘 방역회사, 카르멘 부동산, 카르멘 여행사, 카르멘 운수, 그리고 카르멘 제지 등 카르멘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수십 개의 회사를 만들어 막강한 부를 축적합니다. 유덕화가 연기하는 류치위안은 그동안 자행됐던 카르멘 그룹의 불법적인 일들을 수사하는 염정공서, 즉 홍콩의 반부패 수사국의 수사관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카르멘의 뇌물을 받아먹지 않은 곳이 없기에 청이에는 매번 무죄로 풀려납니다. 골드핑거는 부패한 사업과 양조위와 그를 체포하려는 수사관 유덕화의 불꽃 튀는 대결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쫓고 쫓기는 운명을 그렸다는 점에서 골드핑거는 무간도와 아주 닮아있죠. 어쩌면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간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간도에서는 삼합회 소속이지만 사실은 언더커버 위장경찰인 양조위와 잘나가는 경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삼합회 조직원인 유덕화가 영화 안에서 몇 번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골드핑거는 잡아 넣으려는 유덕화와 잡히지 않으려는 양조위가 영화 내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으르렁대며 등장합니다. 두 배우의 팬이라면 골드핑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특히 양조위가 유덕화를 회유하려고 하고 유덕화가 갑자기 달라진 표정으로 여기서 당신을 풀어주면 얼마나 줄 겁니까? 라고 밀당을 하려고 할 때의 긴장감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무간도를 비롯해서 양조위와 유덕화라는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알기에 더더욱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배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양조위의 팬이라면 첫 장면부터 감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바로 영화가 양조위의 독백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영화는 청이엔이 난 이곳에 내 운명을 맡겨보기로 했다 라며 기회의 땅 홍콩으로 배를 타고 오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중병삼림, 화양연화, 일대종사 이처럼 양조위가 주연을 맡았던 왕가희 감독의 걸작들은 언제나 양조위의 그 멋진 목소리로 시작했죠. 관객을 한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양조위의 눈빛과 목소리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홍콩에 도착한 양조위는 우리가 아는 그 양조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돈의 맛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흑화한 모습을 보여주죠. 양조위는 지금껏 몇몇 작품을 통해서 악역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만 골드핑거의 양조위야말로 빌런 중에 빌런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밝히는 그는 자신의 악행에 무감한 인물입니다. 마치 서커스단의 동물처럼 팔과 허리에 쇠사슬을 감은 채 체포되는 모습은 양조위에게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충격적인 이미지입니다. 게다가 그를 조사하기 위해 선발된 113명의 회계사들을 양옆에 세워두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지나가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상대를 속이기 위해 자해공갈까지 하는 양조의 모습까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인데요. 골드핑거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양조위가 달라졌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덕화입니다. 유덕화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바쁩니다. 좋은 역할일 때도 바쁘고 나쁜 역할일 때도 바쁘죠. 그게 배우로서 양조위와 유덕화의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양조위는 영화 안에서 언제나 말없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유덕화는 성격이 급해서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영화 안의 캐릭터도 바쁘고 영화 밖의 자연인 유덕화도 가수 활동하랴
홍콩과 중국 본토를 오가며 영화에 출연하랴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조위를 체포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그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내와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도 계속 삐삐가 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내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아는 채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죠. 골드핑거는 언제나 불같은 에너지를 내뿜던 배우 유덕화가 가장 냉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등장한 영화입니다. 그랬던 그가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삐삐의 배터리를 빼내고 아내와 외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밖에 모르던 그가 삐삐를 내동댕이 칠 때, 유덕화가 드디어 일손을 놓을 때 비로소 골드핑거의 주제가 완성되죠. 아시아 금융의 허브인 홍콩, 청이엔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홍콩도 이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드핑거는 양조위와 유덕화를 통해 홍콩 영화의 화려했던 시간을 추억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과거의 영광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조위와 유덕화는 무간도 이후 20여 년 만에 골드핑거로 반드시 만나야만 할 운명이었죠. 영화에서 홍콩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묘사되는 해가 바로 1982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 바로 그 영국과 중국의 홍콩 반환 협상이 재개된 해가 바로 1982년이죠. 바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홍콩의 운명을 결정지은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최대의 영국계 기업은 회사 이전을 결정했고요. 홍콩의 항생지수가 폭락하고 홍콩 달러의 가치도 폭락하면서 여러 은행이 도산했습니다. 어쩌면 초고속 성장을 해오던 홍콩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던 때였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1982년은 바로 양조위와 유덕화가 데뷔한 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한 살 많은 1961년생 유덕화가 TV 시리즈 83 신조협력 그리고 친구인 주성치를 따라서 방송국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탤런트가 된 양조위는 86 밀천노령기를 통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죠. 이처럼 홍콩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영화에서 양조위와 유덕화라고 하는 무려 40년 넘는 세월이 지나 지금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두 배우를 통해 홍콩 영화는 예나 지금이나 잘 살아있다. 홍콩도 건재하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양조위와 함께라면 그리고 유덕화와 함께라면 홍콩은 여전히 홍콩입니다. 골드핑거는 그래서 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무간도를 정말 재밌게 보셨던 분들 그리고 양조위와 유덕화의 팬이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콩 영화의 현재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모두 4월 10일 극장에서 골드핑거를 만나보시죠.